넘버6 딱 좋아! 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 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눈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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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7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 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멀고 먼 땅에서 한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아이가 없었던 그들은 예쁜 여자아이를 간절히 원했지요. 얼마 뒤 부인은 임신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옆집에 아름다운 양상추 밭을 발견했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양상추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저 양상추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부인은 그만 식욕도 잃어버리고 몸무게도 날로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남편이 그녀를 걱정한 나머지 아내에게 양상추 한 포기를 가져다 주겠노라 약속했답니다. 걱정 말아요, 자기. 내가 꼭 가져다 줄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저 옆집에는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은 큰 벽이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힘을 다해 그 벽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밭에서 양상추 한 포기를 구해왔어요. 부인은 기쁘게 그 양상추를 먹었답니다. 그러자 기분도 한결 좋아졌죠. 하지만 부인은 그 양상추를 더 먹고 싶어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한번 양상추 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마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밭을 들어와 내 귀한 양상추를 훔쳐가? 임신한 아내가 당신의 양상추를 간절히 원해서 그만. 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을 텐데. 허락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양상추를 먹지 않으면 그녀는 아파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예요. 제발. 그럼 거래를 하지. 원하는 만큼 양상추를 가져가. 하지만 조건이 있네.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주도록 해. 두려운 나머지 그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몇 달 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 마녀가 나타나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마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라푼젤이라고 지었지요. 엄마가 간절히 원했던 양상추의 모양 때문에요. 그 마녀는 그 소녀를 정성껏 키웠답니다. 라푼젤이 16살이 되자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승려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마녀는 라푼젤을 깊은 숲속 큰 성에 두었지요. 하지만 이 성은 계단도 없었답니다.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마녀가 그녀에게 가려면 성 아래에서 그녀를 불러야만 했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라푼젤은 그녀의 긴 금발머리를 작은 창문으로 내려주었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머리를 타고 성 꼭대기로 올라왔답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하루는 어느 멋진 왕자가 사냥하기 위해 숲속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는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목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그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라푼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다다르자 그는 이리저리 둘러봤죠. 하지만 성으로 오르는 어떤 계단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혹된 그 왕자는 매일 그 성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오를 수 있을지 전혀 방법이 없었죠.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가 그 성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마녀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라푼젤은 그녀의 금발머리를 작은 창문으로 내려주었어요.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그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오를 수 있었죠.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그 왕자는 성을 찾아갔어요. 목소리를 바꾸고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아가야.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된 라푼젤은 조금 무서웠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왜 여기 온 거죠? 당신을 두렵게 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당신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어요. 난 그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푼젤은 그 왕자의 말이 마음에 들었고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렀고 그 마녀는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왕자가 라푼젤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푼젤은 행복해하며 멋진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라푼젤은 어떻게 성을 내려가야 할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왕자는 성을 방문할 때마다 천조각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라푼젤은 그 천조각을 묶어서 긴 로프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라푼젤은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보다 왕자님이 더 빨리 올라온답니다. 어느 왕자님? 어느 왕자님? 그때 그 마녀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녀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 마녀는 갑자기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멀고 먼 사막으로 보내버렸죠. 그날 밤, 그 마녀는 성 안에서 그 왕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밑에서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푼젤! 라푼젤! 금발머리를 내려주시오. 당신의 왕자가 왔다오. 그 마녀는 라푼젤에게서 잘라낸 머리를 내려주었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는 성을 오르고 말아요. 도착한 그곳에 라푼젤 대신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마녀는 그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고 왕자님은 휘청거리다 성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 아래 덤불 덕분에 그는 간신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가시에 찔려버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장님이 된 왕자님은 숲을 계속 돌아다녔죠. 눈물을 흘리며 라푼젤을 찾아다녔어요. 그는 풀과 숲속에서 발견한 야생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나먼 길을 걷던 왕자는 마침내 라푼젤이 사는 사막에 도착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요. 그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왕자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어요. 라푼젤의 목소리가 분명해.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동시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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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 역시 왕자님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의 왕자님, 그녀는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왕자님!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어요. 그를 발견하자마자 라푼젤은 왕자님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라푼젤의 눈물은 왕자님의 눈을 적셨어요.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자님이 눈을 떴어요.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푼젤도 무척 행복했어요. 그들은 함께 왕자님의 궁전으로 갔고 그곳 사람들도 기뻐하며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